네, 들으신 대로 지금 여야 관계는 요즘 날씨보다 더 싸늘합니다.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그럼 여야 대변인 연결해서 여야 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단독으로 처리하셨는데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이런 질문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지난 10월 30일 국회에 제출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20일 이내에 이 임명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됐는데요. 지난 11월 14일, 15일 동안 여야 청문특위위원들은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합의하기로 합의를 1차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15일 갑자기 그 인사특위에 불참을 하면서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표현을 의사를 보내왔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하고는 일을 하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뒤집는 일들이 자주 반복이 되니까 그 감사원장을 언제까지나 이렇게 공백 상태로 둘 수는 없다는 좀 굉장히 힘든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그 20일이라는 기간도 이미 11월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미 훨씬 지났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입장에서 더 이상 국회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께 굉장히 직무를 유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처리를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강은희 원내대변인 얘기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입니다. 네. 글쎄, 좀 황당하죠. 단적으로 어제 밤에 어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새누리당의 이번 그 직권상정한 단독 처리가 잘 됐다라고 한 여론은 30%인 반면에 잘 못되었다라고 한 여론이 48% 이르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국민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구나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의 총체적인 불법 대선 개입 문제, 이런 문제로 전국이 지금 첨예하게 대치가 되어 있는 이런 전국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기간 안은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안을 내실 있게 심사를 잘 해서 좀 연말 안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국회 앞에 공통으로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이렇게 전국을 더욱 경색시키는 그러한 결정,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은희 대변인께서 국회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늘 새누리당은 그렇습니다. 야당이 민생을 발목을 잡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결산도 시간이 좀 늦긴 했지만 어제 본회의 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은 전병헌 원내대표의 여러 가지 간곡한 호소로 예산이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 그러므로 예산 심사에 치열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이 있었고 저희가 모든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의회 폭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새누리당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그런 것입니다. 여당답게 좀 큰 형님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야당을 함께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좀 만들어줄 책임이 새누리당에게 있는 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어쨌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가 문제지만 그걸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법적 요건이나 위법성, 정당성의 부족 이런 것들을 어제 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그 직권상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거 가지고 법리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회 선진화법이 생긴 취지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그렇게도 보기 싫어하시는 제발 몸싸움 좀 하지 마라. 이런 이제 국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요. 과거에 국회가 몸싸움을 하게 된 근거가 뭐냐면 바로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국회법 제76조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몸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과거 구태정치 또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자고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선진화법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거의 그 76조는 뭐냐면 직권 상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 국회의장이 의사 일정의 작성에 관한 그런 극히 아주 지엽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너무 확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첫 번째 직권상정 요건을 불비했다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네,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또 어제 저희가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를 하려고 투표 용지와 명패를 받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종료가 되지 않았다고 투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의장은 일방적으로 종료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은희 대변인님, 네. 네, 지금 결국에는 뭐 지금 절차를 어겼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를 합의를 하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특위에서 큰 의견차가 없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합의를 다 했었던 일입니다. 합의를 하면 뭐합니까? 지키지를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특위에서 특위위원장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고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합의를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런 합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이게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나면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됩니다. 자동 부의가 되고요. 자동 부의된 걸 바탕으로 해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던 내용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거는 새누리당이 거대 야당으로서 형님다운 아량과 너그러움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계속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참아오고 인내하고 사정하고 부탁하고 애걸복걸하면서 국회를 운영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국정을 발목 잡으면은 어제 오죽하면은 김황식 전 총리께서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고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위와 특검의 경우에도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특검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니까 그걸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만 하자. 그런 얘기를 계속 제안을 해왔고요. 그리고 어렵지만 특위의 경우에도 당내에 있는 정부위원들이 반대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특위라도 해서 민주당하고 합의를 해서 국정을 끌고 가자. 이렇게 여러 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나도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게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무조건 거부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발해온 지 1년이 다 넘었지 않습니까? 민주당만 2012년 대선에 머물러 있는 시계를 돌려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막힌 상황에서 계속 국정을 그렇게 발목 잡으면 감사원장이라도 지금 요건이 맞았을 때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네.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민생을 계속 외치는 입장에서 네. 예산안 부분도 오늘 당장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연계를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옳은 것마저도 거부하는 이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는 것은 국민들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결국에는 지금 일 좀 하자 이런 얘기신데,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오늘부터 의사 일정 전면 지금 거부에 들어가신 거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의사 일정을 거부할 명분도 이유도 제가 좀 없다고 박수현 대변인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죠. 네.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새누리당이 좀 시각을 크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새누리당이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참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전체적인 그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단 한 발짝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은 정말 분노하고 있고 참고 있는 것은 국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새누리당이 그런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죽하면 국회를 해산해야 되겠다고 김황식 총리가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강은희 대변인께서는 국회의원 아니십니까? 어떻게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국민의 대표기관을 해산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전직 국무총리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언에 가까운 그 발언을 인용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국회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국회는 수백 건의 법률안을 통과를 다 여야 합의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다만 99% 이상의 법률안을 통과시키되 그중에 서로 여야 간에 쟁점이 되는 법안 몇 가지를 가지고 서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은희 대변인께서 국회를 스스로 그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고요. 다만 국민들께서도 왜 여야 간에 그렇게 몇 가지를 합의를 못하냐라고 그런 지적이 있는 국민적 시각은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각 당이 지향하는 정치적 지향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로 조금 더 낮고 소외된 곳에 있는 서민들을 위한 법률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조금 더 그 이상의 저희들 주장에 의하면 부자들을 위한 그런 중산층 이상을 위한 그런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이든 저는 다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서로 토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회가 99% 이상 여야 간의 합의로 통과시키는 그 법률안들에 대해서 국회는 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가져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야당을 자꾸 그렇게 발목 잡는다고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런 사태를 만드는 것은 야당을 지금 이렇게 그 예산 심사장 밖으로 몰아내는 것은 여당이 그런 초조한 선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야당을 자꾸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분명하게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정당, 제1의 정당으로 자리 잡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 번도 그런 비이성적인 판단을 해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네, 박 대변인. 근데 지금 일단 오늘부터 보이콧이 들어갔는데 네. 이게 무기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어제 김한길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중단을 하되 오늘 그 기한과 조건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단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이 예산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저희는 여러 차례 밝혔고 그 예산 심사를 치열하게 해달라고 하는 전병헌 원내대표의 간곡한 부탁이 전 의원단에게 여러 차례 전달이 되어 있고 저희는 예산 심사에 지금 임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이것을 무기한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저희도 오늘 합리적인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할 텐데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이 민주당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강은희 대변인 지금 좀 길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박수현 대변인 말씀은 모두 옳고요. 다만 우리가 한 번 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올 7월 2일 이후로 여야 간에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과 저희가 법안 소위를 통해서 법안을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여야가 다시 7월 2일 이후로 머리를 맞대어서 법안을 하나씩 심의하고 저는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민주당 의원님들의 주장을 전혀 안 받아들이겠다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법안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7월 2일 이후로는 그런 합의를 그렇게 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조차 가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새누리당이 원하는 법을 다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을 심의하면서 민주당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얼마든지 서로 합의해서 할 수가 있는 준비를 저희는 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테이블과 자리를 만들어 주지를 않으니까 지금은 우리 새누리당이 거대 여당이라고 늘 얘기를 하지만 거대 여당으로서 법안 하나도 심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국민들이 선택해서 다수당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다수당이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여당을 믿고 지지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네. 그래서 테이블에 같이 나와서 법도 심의하고 예산도 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수현 대변인들이 그 100번 오르신 말대로 그대로 하자면 그러면은 결산 의결할 때라도 들어오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어제 정의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은 결산 의결을 같이 저희하고 다 동참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입장을 봤을 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혹은 민주당이 민생을 외치고 민생을 위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형태의 일을 하는 스타일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민생을 위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오늘 양당 모두 아침에 회의가 있으시죠? 네.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은희 대변인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감사원장은 국정 공백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따갑게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국정 공백 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은 일은 옳다고 얘기하고 옳지 않은 부분은 옳지 않다고 얘기해야 서로 의논을 할 수 있는 상대가 된다고 봅니다. 네. 새누리당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께서 마음이 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다시 국정의 테이블로 나와서 민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국회 네.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오죽하면 그 말씀을 드린지 그 입장을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거대 여당으로서 또 형님다운 여당으로서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변인님. 예, 그렇습니다. 우선 강은희 대변인께서 민주당 의원들의 상한 마음까지 그렇게 헤아려 주시는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전국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굉장히 꼬여있는 상황입니다. 강 대변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옳은 일은 옳은 대로 그런 것은 그런 대로 하자는 말씀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불법 대선 개입을 했던 그 잘못된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실 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자고 민주당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응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전국이 꼬여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적어도 대화를 해보자라고 4인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거기에 대해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하자고 제의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여당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감사원장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양건 감사원장이 왜 물러났습니까? 이것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권에 밑보였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렇게 물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한 번에 야당과 더 대화도 해보지 않고 통과를 시킨 것, 이 부분은 새누리당의 오만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타낸 것이다 생각하고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누리당도 좀 반성을 하고 청와대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야당으로서 정말 국정 운영에 협조할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강은희,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